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서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새해 민주당 화두로 삼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당을 집중하는 것이며 민생 연석회의를 강화하고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470조에 가까운 민생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생 연석회의를 강화하고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새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더욱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약속드린다며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민생과 경제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가시적인 성과도 꼭 만들어내겠다며 가세했습니다. 새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더욱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민생과 경제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가시적인 성과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수도권 소식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4.19 사거리 일대는 주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역사 문화 특화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인데요. 4.19 사거리 일대의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북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4.19 사거리 일대의 중심 거점 조성을 위한 세미나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4.19 사거리 일대의 지역사회와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심 테마로 선정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세미나와 2부 음악 콘서트로 나눠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세미나와 음악회를 계기로 민주혁명의 성지 국립 4.19 민주묘지와 근현대사 기념관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민 공동체도 더욱 활성화해 문화와 예술이 특화된 지역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는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동구의 대표적인 열린 공간인 성동 책마루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책마루를 조성해 구민들이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동 책마루는 구청 1층 로비 유휴 공간과 1에서 3층 계단 등 약 7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휴식과 만남, 소규모 강연이 가능한 계단 마당을 비롯해 무지개 라운지, 북웨이 등 6개의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3만여 건의 장소와 함께 차를 마시며 사색과 나눔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성동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해 성동 책마루를 24시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함으로써 더위에 지친 분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쉼을 누리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성동 책마루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책도 보고 좋고 또 여기 오니까 여기에 따뜻한 온돌 방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앉아보니까 너무 안방같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책 읽기엔 너무 좋은데요.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에는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 1층에도 독서당 책마루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성동 책마루와 독서당 책마루에 이어 성수 책마루가 준비 중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주거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책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동구는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수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될 성수 책마루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아이들 극장 일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종로구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종로 아이들 극장 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 아이랑과 아이린을 설치했습니다. 종로구는 이 포토존이 앞으로 종로구 어린이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해년 새해, 복지와 농정 분야의 예산이 크게 쓰입니다. 경기도는 여성과 가족, 보육 등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 힘쓰고 농정 분야에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내년도 여성과 가족, 보육 예산은 총 3조 6,405억 원. 올해보다 18.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핵심 사업을 보면 여성 분야에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워킹맘들을 위한 가사활동 지원이나 아이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분야는 한부모 가족 지원기관 운영과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 청소년 분야는 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와 어린이집 통합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차별 없는 공공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예산 증액을 하였습니다. 새해 살림살이 중 농정 분야에 쓰이는 예산도 두드러집니다. 올해보다 21.4% 늘어난 7,848억 원. 어린이 건강관리 간식 공급 사업은 대상이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재배 농가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경기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게 돼 도내 중소농의 판로 확보와 선순환 경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대농 위주의 시설 위주 투자였다면 앞으로는 소농 위주의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복지와 농업 정책에는 차별 없는 혜택을 위한 공정이라는 도전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성남시 출입기자단들의 투표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성남시와 관련된 이슈 중 의미 있는 10가지 뉴스를 추려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아동수당 100% 지급을 뽑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18년 성남시 10대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성남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성남시는 대상 연령의 아동 모두에게 인센티브 만 원을 추가해 총 1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동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 분야에서는 26,499명이 혜택을 보게 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 지원이 2018년 2학기부터 36개 고등학교로 확대됐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의왕시 우리 동네 솔루션랩 사업이 경기도가 주최한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8 경기 퍼스트에서 일반 사업 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8 경기 퍼스트 본선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55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의왕시가 제안한 우리 동네 솔루션랩 사업은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실험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왕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안에 참신한 우수 사례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유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화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옳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민선 7기를 맞은 2018년 평창 군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취재의 심혜인 리포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18년. 2018년 한 해 동안 평창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본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그 첫 번째는 제40대 평창군수 취임식 및 민선 7기 평창군정 출범입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민선 7기를 힘차게 출발한 평창군은 군민이 군수가 되는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며 새로운 평창 군민이 주인이 되는 평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그 두 번째는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 2,9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공동 입장 등 평화올림픽의 면모를 뽐내며 올림픽위원회 IOC에서 모범 올림픽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2019년은 민선 7기 군정 비전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평화도시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제7대 뉴스 세 번째는 평화올림픽 유산사업 육성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평창군은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기념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평화올림픽 유산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조성 사업은 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의 순간을 기록 유산으로 조성, 후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최 도시의 상징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네 번째는 명품 축제 도시 급부상입니다. 평창군은 KTX 개통 및 관광택시 등 교통 편의가 개선되면서 역대 최다 관광객이 평창군으로 몰려와 명품 축제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2018 평창 송어축제 개막식 날에만 3만 4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겨울 대표 축제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열린 2018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열흘간 8만 7천여 명을 유치하고 11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면서 제1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 5만여 명이 방문해 절임 배추 소비가 2배 이상 늘었고, 지난 9월에 개최된 평창 효성문화제는 41만여 명이 방문, 약 150억 원의 경제 효과, 평창 백일홍 축제는 19만여 명, 약 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에서 열린 축제들은 특히 방문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8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와 육성축제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해 명품 축제를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다섯 번째는 교육 및 문화 친화 도시입니다. 평창군은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손을 맞잡은 시민대학이 출범해 더욱 수준 높은 문화 및 생활 밀착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특히 평창군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 젊은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저희 평창군은 평생 학습 도시에 걸맞게 금년도에는 햇빛700 평창 시민대학을 첫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교육 니즈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행복 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교육 지원까지 교육 기반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그 6번째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평창군은 농식품부 국비 공모 3개 사업을 선정 총 122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조직 확대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확보,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안정화 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은 농업 경쟁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농업인력지원센터 및 농업 환경 기반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 평창군 제7대 뉴스 7번째는 평창보건의료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자체 특화 사업인 노쇠 예방관리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공중보건을 중심으로 순회진료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순회진료 시스템은 병원급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 쉼터 운영 등 지역사회 평생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2019년 새해에는 시내권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창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지역 경제 기반을 만들고 각종 보육 정책 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힘차게 민선치기를 출발한 평창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평창군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강릉시의 2019년 당초 예산안이 2018년보다 10.5% 증액된 9,4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사업 확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지원,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북부권 실내 수영장 조성 사업에 40억 원, 강릉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55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0억 원, 홍제교 가설 사업 85억 원, 주문진 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 43억 원 등입니다. 또한 교육 경비는 2018년보다 5억 원 늘어난 13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을 뒀으며 방과 후 교실 확대, 자유학년제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랑호 유원지는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유원지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도록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속초시는 영랑호 유원지가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바 있으나 장기간 미개발로 실시계획 인가가 만료된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투자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회 추경에 1억 7,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내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영랑호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실시설계 인가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영랑호 유원지를 속초시 핵심 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 청초호, 속초해변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업체 보유 토지와 사유지 등 부지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촉식에서는 실무위원장 등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읍면협의체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촉식을 통해 임명된 위원들은 임기 동안 영월군의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한편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돼 다양한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음성군은 2018년도 청렴도 결과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음성군이 전년 대비 0.77점 상승한 8.46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균 점수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0.76점이 상승했고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도 0.81점 상승한 8.11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개 시군만 해당하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만이 선정됐습니다. 보령시가 주식회사 라지온 등 3개 기업과 합동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보령시는 지난 26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라지온, 뉴페이스원, 오투뱅크 등 3곳의 기업과 합동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기업 투자 유형은 신규 1개소 건립과 공장 증설 2개소로 웅천 일반산업단지의 2곳의 기업이 청소 농공단지의 1곳의 기업이 조성되는데요. 라지온은 LED 투명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 148억 원을 투자하고 뉴페이스원은 발전기를 제조한 기업으로 청소 농공단지에, 오투뱅크는 산소 정수기를 제조한 기업으로 웅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동 약자용 개인 이동수단 개발과 실증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어르신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그간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기기 개발과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해 사전 기획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통사고 30% 줄이기 프로젝트 전문위원인 김정래 박사는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45% 이상이 노인이라며 고령화 사업에 대비한 맞춤형 이동기기 개발과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관 부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 중입니다. 내년 1월 말경 최종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개발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2018년은 민선 7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의 미래성장 기반에 주력했죠.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018년 주요 성과와 2019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에 대한 기자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2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주요 성과와 2019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에 대한 송년 기자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허 시장은 국비 3조 원 시대 개막,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조정 등 경제와 복지, 안전, 교통, 문화, 환경, 시민 주권 등에 대한 2018년 대전시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전시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전, 따뜻한 대전, 넉넉한 대전 등 5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대전시의 제도, 시책, 법률 정보, 행정 서비스 등도 설명했습니다.
동구 일산동 주민센터 및 센터 건립 현장에서 송정기 경제부시장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가상증강 현실 제작 지원센터 건립 현장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울산 가상증강 현실제작 지원센터는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돼 동구 일산동에 3층 규모로 건축되며 2019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 입주 지원실, 전시실, 체험실, VR, AR 장비 및 개발실 등이 마련됩니다. 울산 VR, AR 제작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공동 제작 장비를 구축해 디지털 콘텐츠 교육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산업위기지역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울산과학대학교가 참여합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부산상공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론이 뜨겁습니다. 부실한 내용의 국토부 김해 신공항 영향평가 보고서 때문인데요. 애초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관문공항 건설 논의와 달리 김해공항의 확장 정도로 사업의 성격이 왜곡됐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내년에 추진할 10대 핵심 사업을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1순위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역 교수들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도 김해 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신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의 성명서와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피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 지금 V자형 그 활주로가 바로 2000년 고도 김해시의 심장부를 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부울경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중간 보고회를 통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계획 중인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으로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힘든 활주로 길이와 추가 확장 불가능성, 앞으로 불가피하게 군용기 훈련 구역이 변경됐을 때 소음 피해 면적과 세대수의 증가, 오봉산, 이모산 등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협하는 인근의 산악 장애물들, 평강천 수로 변경이 주는 막대한 환경 영향과 자연 훼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국토부의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김해공항의 장내 수요를 축소하고 관문공항 기능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이미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김해공항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과 발빠른 추진을 기대해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세계 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의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포항시 바이오 산업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은 방사광 가속기 등 기존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인력 등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더 많은 제약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포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달 기공식을 가진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국내외 바이오, 신약, 신소재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세 개 시도는 남해안 광역 경제벨트 구축과 경전선 고속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조선 해양산업 활력 제고 등 7개 과제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해안은 대륙과 해양의 출발점이고 남해안권의 발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나아가 한반도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오늘 협약식이 그 시작점이 되어 세 개 시도가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 협력 담당관을 신설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 행정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황산공원 하단부 유휴 부지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양산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부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연말 준공했습니다. 조성된 생태공원은 14만 4,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무럭새 군락지와 생태탐방로, 토종꽃 창포 생태수로 등이 둘러섰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 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는 관찰 데크와 각종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망대 등도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는 물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새해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전남도정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정리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2019년 새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개 분야 모두 124개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청년 근속장려금 4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주거지원금은 1년 동안 다달이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퇴직자 채용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늘립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업 부담금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벼보급종 차액 지원과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계량 물고 지원 사업 등을 새로 시행합니다. 밭작물 고정 직불금은 헥타르당 55만 원,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은 헥타르당 65만 원으로 올립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오천 뉴딜 300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해양 쓰레기의 수거 처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수산물 소포장 판매, TV, 홈쇼핑 방송 판매도 지원합니다. 스마트 관광 정보 안내 시스템을 새로 운영하고 여행 할인 카드 남도 패스를 본격적으로 판매합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을 연 만원 인상해 8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간식비도 물가 인상에 맞춰 지원 단가를 올립니다. 도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무료 접종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 야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폭염 한파 쉼터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1일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대책위원회 및 완주군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산업단지 계획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테크노 산업단지 2단계 폐기물 매립장은 발생량을
2만 톤 이하 미만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해서 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 계획에서 제외시키기로, 즉 백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군수는 그동안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최근 2차례에 걸쳐 새만금 환경청과 전라북도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2만 톤 미만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만금 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오늘 함께한 주민대책위와 군의회, 완주 테크노밸리와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 매립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새만금 환경청과의 협의 절차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입장 발표와 함께 테크노밸리 측의 폐기물 발생량 재산출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진 등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겨울철 화재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